아니, 너 이 꼴로 왔어? 아직도 가난한 거 너무 티나잖아. 30년 만에 다시 모인 동창들, 수십 명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아예 저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삶을 헤쳐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동창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윤 메디컬 케어 본점이었죠. 48살의 서윤은 대표실에서 이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5개 지점을 거느린 의료그룹 수장답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노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대표님, 동창회 초대장입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여상 88회 동창회. 그 글자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그 시절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 먹던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수군거림. 너는 왜 그렇게 냄새나니? 최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세라의 조롱, 장유리의 킥킥거림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평정심을 찾았죠.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마음의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점심 연구팀장이 다가왔어요. 동창회 가실 거죠? 다들 놀라겠는데요? 서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저녁 집에 돌아오자 23살 딸이 반겼습니다. 엄마, 동창회 초대장이네? 30년이라니 대박. 딸의 밝은 말에 서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딸은 모르죠. 엄마가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울 앞에 선 서윤. 고급 정장과 다이아몬드가 빛났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달라졌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거실로 나왔어요. 화려한 서울 야경과 달리 마음은 어두웠죠. 30년 전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김치밥뿐인 도시락. 체육 시간 짝이 없어 선생님과 짝된 굴욕. 수학여행 때 혼자 작은 방. 졸업식 날이 가장 아팠어요. 모두가 사진 찍을 때 서윤은 혼자 교문을 나섰죠. 쟤는 평생 저럴 거야. 친구도 돈도 없이. 미경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초대장을 집어들었어요. 도망치면 평생 도망친다. 가자. 옷장 깊은 곳, 엄마의 진주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은 지키라던 유품이었죠. 엄마, 저 이제 당당해요. 그런데 왜 무서울까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닌 용기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장 입고 진주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검은 롱코트. 품격 있는 차림이었죠. 병원에서 비서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비워둬요. 오후 연구실 창밖 맑은 하늘이 30년 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운동장에 혼자 앉던 18살. 그때는 몰랐죠. 이런 병원 대표가 될 줄. 밤낮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고 의대에서도 2배 노력했어요. 서윤아, 넌 할 수 있어. 다이어리에 동창회 날짜를 적었습니다. 떨리지만 확고하게.
30년 전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성공한 여성이 있을 뿐이죠. 1993년 봄 18살 서유는 제1여고 2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첫 번째로 교실에 도착했죠. 맨 뒤 구석 자리가 서윤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밀어낸 자리였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구석이 편했으니까요. 8시가 되면 최미경과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핑크 가방과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미경은 서윤을 보자마자 코를 찡그렸죠. 아, 또 냄새난다. 창문 열어. 오세라가 킥킥대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월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윤은 얇은 교복 재킷을 더 꽉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작은 도시락을 열자 세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싸주신 김치와 밥,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세라는 젖은 휴지를 도시락 위에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밥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주변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쟤는 저런 거라도 먹어야지. 집이 가난하니까. 장유리가 뒤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휴지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남은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체육 시간, 짝짓기는 늘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은 재빨리 짝을 지었고 서윤만 혼자 남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윤이는 또 혼자네. 선생님이랑 하자.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18살 소녀에게 이보다 큰 굴욕이 있을까요? 수업 후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윤의 교복 치마에 파란 볼펜 잉크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의자에 누군가 일부러 볼펜을 터뜨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 어쩌니? 새 치마 살 돈도 없을 텐데. 미경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망연자실했어요. 교복은 한 벌뿐이었거든요. 내일 학교에 어떻게 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박현정이 다가왔어요. 내 여분 치마 빌려줄게. 반에서 유일하게 서윤에게 말을 걸어주는 아이였죠. 현정이 가방에서 여분 치마를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 현정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지 마. 쟤들이 더 신나서 괴롭힐 거야. 현정의 속삭임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서윤은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라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서윤의 눈물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푸석한 머리, 헐렁한 교복, 다른 구두. 미경이 말한 대로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난이라는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45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돌아오셔도 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으셨습니다. 서윤아, 학교는 어땠니? 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드셨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미경이가 또 나를 놀렸고 세라가 도시락을 망쳐놨다. 하지만 현정이가 치마를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다.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책상 서랍에 쓰레기를 넣어놓기도 하고 가방을 숨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기도 했죠. 서유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경의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세라와 유리 부모님도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은 못 본 척했습니다. 강한 아이들 편을 드는 게 편했으니까요. 어느 날 서유는 화장실에서 미경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면 서윤이 같은 애는 평생 바닥에서 살겠지? 당연하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뭘 하겠어? 불쌍하긴 한데 재수 없어서 못 도와주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그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저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온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목표를 적었습니다. 의대 진학, 의사 되기, 그리고 최고가 되기. 무모해 보였지만 서윤은 진심이었어요. 어느 점심시간 현정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자. 단 한마디였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현정이 김치를 하나 집어 서윤의 도시락에 올려주었죠.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어. 서윤은 울컥했지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현정은 알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서윤은 견뎠어요. 오늘 하루도 참자. 졸업까지 한 학기만 더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서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갈망도 커졌습니다. 훗날 서윤이 성공한 의사가 되고 대표가 되었을 때 이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윤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2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상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난 서윤은 먼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직 어둠에 잠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는 곳은 강남의 고층 아파트 35층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곳에 살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죠. 고등학교 시절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48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피부와 또렷한 눈빛, 이마에 새겨진 가느다란 주름 한두 개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품격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서윤은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빽빽한 일정이었지만 서윤은 이런 하루하루가 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윤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네이비색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이었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어요. 서윤아, 이 진주 목걸이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거란다.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품격은 크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침 6시 서윤은 이미 병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아저씨는 병원이 처음 개원할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아저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아저씨 무릎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이 처방해 주신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0평 남짓한 대표실은 서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의사 면허증과 각종 수상 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전국 5개 지점의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서윤 메디컬 케어는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종합의료그룹으로 성장했죠. 아침 7시 정각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각 지점 원장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부산의 김 원장, 대구의 박 원장, 광주의 이 원장, 제주의 최 원장. 모두 서윤보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의사들이었지만 그녀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원장님들. 먼저 지난달 실적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공유하자 각 지점의 실적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점 김 원장님, 지난달 노인 재활 프로그램 실적이 특히 좋으셨네요. 네, 대표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팀으로 구성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훌륭합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공유해 주세요. 서윤은 각 지점의 특성을 살린 운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든 원장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아침 8시 30분 서윤은 직접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대표가 되어서도 일주일에 이틀은 환자를 직접 봤어요.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이미 70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무릎 통증 환자였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운동도 꾸준히 하신 것 같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진료실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무릎 관절이 확실히 좋아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약은 조금 줄이고 운동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세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점심시간 이준호 부원장이 대표실로 찾아왔습니다. 50살의 준호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서윤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대표님, 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술 브로커가 어제도 접근했어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의료로 승부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은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병원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3층 재활센터에 유명 연예인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조용히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오후 4시 대규모 의료 장비 회사 대표가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서윤을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분이 대표시라니 놀랍네요. 혹시 집안 배경이 좋으신가요? 서윤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일궈낸 병원입니다. 이제 장비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후 서윤이 던지는 전문적인 질문들에 상대방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장비의 기술적 사양부터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서윤의 질문은 예리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녁 6시 서윤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논문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건가요? 7시에는 퇴근할게요. 딸이 저녁같이 먹자고 했거든요. 서윤에게는 23살 쌀딸 지민이가 있었습니다. 의대를 다니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남편 도연은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느라 자주 못 봤지만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사이였죠. 퇴근 준비를 하며 서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충실했어요. 어둑어둑해진 서울 하늘 아래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가난했던 소녀가 지금은 이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게 가끔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빨리 와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의사이자 대표였지만 딸에게는 그저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게 서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다시 동창의 초대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지금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를. 대표실에 앉아 있을 때의 당당함, 환자들에게 받는 감사 인사, 직원들의 존경 어린 눈빛. 이 모든 것이 서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윤은 딸을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지민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저 레지던트 지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의사,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영자. 엄마는 제 롤모델이에요. 서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대표도 의사도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동창의 날이 다가올수록 서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요일 오후 5시 서윤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회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어요. 너무 튀지 않는 무난한 차림이었죠.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입구에서 이름표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 김서윤? 돌아보니 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에 명품 백을 든 미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여전히 수수하구나.
미경의 시선이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아, 잘 지냈니? 당연하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거든. 강남에 아파트 2채에 제주도에 별장도 있어. 너는?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오세라와 장유리가 다가왔어요. 어머, 서윤이잖아. 세라가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아직도 그대로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유리가 킥킥거리며 거들었어요. 맞아, 여전히 수수하네. 기억나? 서윤이 교복 한 벌로 1년 내내 입고 다녔잖아. 그때 체육복도 안 사고 교복 입고 체육했지? 세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 맞다. 도시락도 안 싸오고 매일 빵 하나만 먹었잖아. 우리가 불쌍해서 가끔 김밥 나눠줬는데. 미경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참 안 됐었지.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던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서윤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반박하거나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해? 유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해. 아, 간호사구나. 그래도 괜찮네. 간호사도 요즘 월급 괜찮다고 들었어. 세라가 단정지어 말했어요. 아니야, 의사야. 서윤이 정정하자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의대를 갔다고? 너희 집 형편에? 장학금이라도 받았나? 어머, 그럼 공부를 엄청 했겠네. 불쌍해라. 돈 없으면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야 하니까. 유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빠가 다 해주셔서 편했는데. 미경이 너도 그랬지? 의대 가라고 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갔잖아. 맞아. 난 그냥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거든. 세 사람이 깔깔 웃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 누구야? 김서윤이래. 기억나? 매일 아르바이트 하던 애. 아, 그 가난했던 애? 맞다. 수학여행도 못 갔었지? 한 남자 동창이 기억해냈습니다. 맞아. 선생님이 돈 내주신다고 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안 갔잖아. 그때 우리 반 전체가 불편했었어. 한 명 때문에 분위기 깨지고.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서윤은 그 말에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의사 됐어? 한 동창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의사야. 어느 병원? 보건소 같은데? 세라가 비아냥거렸어요. 서윤 메디컬 케어라고 알아? 순간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거기 대표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름이 같다고 착각하는 거야? 맞아. 거기 대표는 엄청난 재벌이라고 들었는데. 유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서윤아, 거짓말은 좋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 대표예요.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세라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푸아, 진짜 웃기다. 서윤아, 너 많이 변했네. 옛날엔 그렇게 소심했는데 이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게, 너무 무리한 거짓말이야. 미경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는 해. 우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었겠지.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쌍하네. 열등감이 너무 심한가 봐. 그래도 의사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왜 거짓말까지 하지?
자격지심인가 봐. 우리가 다 잘 나가니까. 서윤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설명하거나 증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믿든 말든 그들의 자유였으니까요. 그나저나 기억나? 서윤이가 급식비도 못 내서 선생님이 대신 내주셨잖아. 한 동창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맞아. 그리고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도 안 샀지. 혼자만 교복 입고 있어서 사진 찍을 때 빼고 찍었잖아. 아, 그때 정말 민망했어. 우리 반만 단체 사진이 이상했거든.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서윤이 때문에 우리 반이 좀 그랬어. 다른 반 애들이 놀렸잖아. 맞아, 거지 반이라고. 세라가 맞장구 쳤어요. 서윤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하지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간신히 내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근데 서윤아, 결혼은 했어? 유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했지. 누구랑? 설마 의사랑? 응, 남편도 의사야. 또 한 번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와, 오늘 서윤이 판타지 소설 쓰네. 세라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병원 대표의 의사 남편이라. 다음엔 뭐야? 딸도 의사야? 딸은 의대 다니고 있어. 이번엔 정말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그만해, 서윤아. 너무 불쌍해 보여. 미경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너는 너잖아. 굳이 거짓말로 포장할 필요 없어. 그래, 간호조무사도 괜찮은 직업이야. 유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아니면 병원 청소 일하는 거야? 그것도 정직원이면 괜찮던데. 서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어요. 잠깐 서윤 메디컬 케어 대표 검색해 봤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 봐봐, 거짓말이잖아. 미경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인정해. 너무 창피하기 전에. 세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거짓말은 좀 아니지 않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맞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병원에서 청소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시 안 했을 거야.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고 서윤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박현정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현정은 서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윤아. 현정아, 왔구나. 서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유일한 친구를 만난 기쁨이었어요. 현정이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 박현정? 너도 왔네. 현정이 미경을 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래, 왔어. 근데 서윤이랑 아직도 친해? 고등학교 때처럼? 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둘이 맨날 붙어 다녔지. 현정이 너도 그때 좀 왕따였잖아. 현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왕따가 아니라 너희 같은 애들이랑 안 놀았을 뿐이야. 어머, 발끈하네. 유리가 킥킥거렸습니다. 현정이 서윤에게 물었어요.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서윤이 고개를 저었지만 현정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서윤이가 거짓말했어.
자기가 병원 대표라는데 말이 돼? 현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러니까 말이야. 가난했던 애가 무슨 병원 대표야. 세라가 거들었어요. 현정이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정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윤이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래. 서윤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현정이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봐봐, 현정이도 믿지 않잖아. 미경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감싸줄 순 없지. 유리가 맞장구 쳤어요. 그때 한 남자 동창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기억나? 서윤이가 체육대회 때 도시락도 못 사왔잖아. 맞아. 우리가 불쌍해서 김밥 나눠줬는데. 그때 서윤이 표정 진짜 불쌍했어. 눈물 나올 것 같았다니까. 동창들이 과거를 들춰내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들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는지. 현정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현정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그런데 말이야, 서윤이 엄마도 참 불쌍했지. 유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맨날 아파서 병원 다니고 서윤이가 간호해야 했잖아. 그래서 학교도 자주 빠졌지. 출석 미달될 뻔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봐줬어. 불쌍하다고. 미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것도 일종의 특혜지.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없었는데.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오니 참기 어려웠어요. 현정도 서윤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동창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경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건배하자. 우리의 우정을 위해. 모두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서윤과 현정도 마지못해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너는 와인 마실 줄 알아? 세라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고급 와인은 처음이지? 우리는 맨날 마시는데. 설명해 줄까? 이건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야. 비싸. 유리가 거들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 행사 때마다 고급 와인을 마셨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서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가득 찬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서윤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그랬지? 미안해. 미경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이 섞여 있었죠. 근데 너도 이해해. 우리는 그냥 장난이었어. 맞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세라가 맞장구 쳤어요. 미경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 대표야? 진짜로? 미경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현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야, 미경아. 조심해. 와인 쏟을라. 한 동창이 말했지만 미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서윤이는 이런 비싼 와인 쏟아본 적도 없을 거야. 미경이 서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와인잔이 서윤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기울었어요. 어머, 미안. 미경이 일부러 손을 놓치는 척했습니다. 와인잔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와인이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회색 니트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 정말 미안해. 미경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손이 미끄러졌네. 진짜 실수야.
하지만 누가 봐도 일부러 한 짓이었습니다. 서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와인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라와 유리가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윤이 꼴 좀 봐. 완전 개 같아. 빨간 머리가 됐네. 어울린다. 동창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불쌍해 보이는데 왜 웃기지?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비 맞고 학교 온 날. 맞아. 그때도 완전 개 같았어. 현정이 화가 나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너희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현정이 냅킨을 들고 서윤의 머리를 닦아주려 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이 나쁜 것들. 그때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나빠? 실수라니까. 서윤이도 이해하지? 고급 와인 처음 봐서 놀랐나 봐. 맞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세라가 거들었어요. 솔직히 서윤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유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병원 대표라니 정말 웃겨. 이 꼴로 대표하겠어?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와인이 속눈썹에 맺혀 있었어요. 붉은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현정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착하네. 원래 가난한 애들이 성격은 좋지. 맞아, 참을성 하나는 최고야. 세라가 빈정거렸어요. 그때 서윤이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미경이 순간 뒷걸음쳤어요. 미경아,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지. 내가 비 맞고 학교 가면 일부러 물 뿌렸잖아. 그건 미경이 당황했어요. 세라, 유리,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 서윤이 와인이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표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준호 부원장이었어요.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휴대폰을 안 받으셔서. 준호가 서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이런 짓을?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우리 대표님께 이런 무례한 짓을 했습니까?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진짜 대표님이라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서윤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대표님, 우선 이걸로. 괜찮아요, 이 부원장.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아, 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이사회요? 토요일인데? 제주도 병원 인수건이 급하게 결정났습니다. 대표님 결제가 필요해요.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300억 규모의 계약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서명하셔야 해요.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0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와인잔이 떨렸어요. 저기, 진짜 대표님이세요? 준호가 미경을 쏘아봤습니다. 당연하죠. 김서윤 대표님은 서윤 메디컬 케어의 창립자이자 이사장이십니다.
준호가 서윤을 다시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가시겠습니까? 차를 밖에 대기시켜 놨습니다. 네, 가죠. 서윤이 현정을 봤습니다. 현정아, 먼저 갈게. 미안해. 서윤아. 현정이 걱정스럽게 서윤을 봤어요. 서윤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묻은 옷에서 붉은 방울이 떨어졌지만 걸음은 당당했어요. 준호가 서윤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 자켓이라도 입으시죠. 준호가 자켓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두 사람이 문을 나서려는데 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표님은 작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인에 선정되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특별 강연도 하실 예정입니다.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 세라, 유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이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 떠난 후 연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진짜네. 서윤 메디컬 케어 대표 김서윤. 작년 매출 500억이 넘는다고? 대박, 전국에 5개 지점이래. 미경, 세라, 유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와인을 붓고 조롱했던 게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살 거야. 미경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세라가 맞장구 쳤어요. 현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쏘아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 방금 와인 부은 건 사과도 안 하고? 그건 실수였어. 유리가 변명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이준호 부원장의 자켓을 벗어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직 와인에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가방을 두고 갔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테이블로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경, 세라,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미경아, 내 남편 최근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면서?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우리 병원 법무팀에서 들었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취직 부탁하러 왔더라. 동창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야? 미경이 남편이? 서윤이 이번엔 세라를 봤어요. 세라야, 내 남편 사업 실패해서 파산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 병원에 의료비 할부 신청서 냈더라. 당장 돈이 없다고. 세라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윤이 마지막으로 유리를 봤습니다. 유리야, 이혼 소송 중이라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만해. 제발. 서윤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쌍하다고 했지?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그런데 지금 누가 더 불쌍한 것 같니?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난 적어도 정직했어. 가난했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 너희처럼 남편 자랑,
돈 자랑하며 허세 부리지 않았어.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0년 동안 너희는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텅 비어 있어.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방금 내 머리에 와인 부은 것도? 서윤이 와인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이게 실수였을까?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비 오는 날 일부러 물웅덩이 물을 튀겼지. 그것도 실수였어?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를 보니 불쌍해. 진심으로. 그 말에 세 사람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으며 살았는데 정작 너희가 제일 불행했구나. 서윤이 가방을 들었어요. 나는 이만 가볼게. 부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길 바라. 서윤이 돌아서려는데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성공했어. 다른 동창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자랑스럽다. 미안해, 우리도 오해했어. 서윤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과거는 과거니까. 서윤이 현정을 봤어요. 현정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현정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이곳의 사람들. 이제는 모두가 나이 들고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죠. 모두들 건강하길 바래. 서윤의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서윤이 문을 나서자 밖에서 이준호 부원장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머리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실까요? 네, 가죠. 서윤이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에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든든한 우산이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호텔 창문 너머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미경, 세라, 유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빗속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어요.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실까요? 아니면 댁으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계약건은 제가 내일 처리할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차는 방향을 바꿔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와인에 젖은 머리를 만져봤어요. 끈적거리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낸 기분이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께 그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경찰에 신고하시죠.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충분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판단을 존중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해외 봉사를 다녀온 남편 도연이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머리가 왜? 동창회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당장 가서.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올게요. 욕실로 들어간 서윤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붉은 와인이 물에 섞여 배수구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윤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윤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미경, 세라, 유리가 자신을 조롱한 것, 와인을 부은 것,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까지.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지민아, 병원은 어땠어? 서윤이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 동창회는 어땠어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왔어.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윤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이야기, 지민이의 인턴 생활, 도연의 해외 의료 봉사 계획.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윤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비는 이미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소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 시절. 동창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날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정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내가 자랑스러워.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현정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서윤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어요. 서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일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할 거예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견 후의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맑고 깨끗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명품 백을 들고 당당하게 앉았을 테지만 오늘은 구석 자리에 숨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보석금이 5천만 원이래. 어떻게 좀 해봐.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걸린 거였죠.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는데. 친정에 부탁해봐.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라도.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라니. 동창회 이후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특히 서윤에게 와인을 부은 일이 소문나면서 모두가 미경을 피했습니다. 알았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끄는 미경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최미경 아니야? 남편이 횡령으로 잡혔다던데.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곧 경매로 넘어갈 집이었어요. 명품 가방들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가짜가 대부분이었지만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횡령이라니.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당장 보석금 구해서 꺼내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세라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강남의 큰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잠적했어요. 빚만 10억을 남기고 사라진 거였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세라 씨,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또 빚쟁이였어요. 남편 어디 있어요? 빚 갚으라고요. 1시간이 지나서야 빚쟁이가 돌아갔습니다. 세라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명품을 자랑하던 그녀였지만 사실 모두 카드 돌려막기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카드빚도 갚을 수 없었어요.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핸드폰을 켜니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빚 독촉 문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창회에서 서윤 대표 괴롭힌 사람이 너라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세라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유리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리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거든요. 판사님, 제 의뢰인은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재산은 모두 제 의뢰인이 일군 것이니까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20년 동안 내조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입니다. 유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불륜 상대와 재혼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한테나 기대봐. 아, 맞다. 동창회에서 서윤 대표한테 한 짓 들었어. 쪽팔려서.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 남편은 불륜 상대와 함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었어요. 며칠 후 미경, 세라, 유리는 우연히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구청 복지과였어요. 세 사람 모두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러 온 거였죠. 어머, 너희도? 미경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라와 유리도 서로를 보고 놀랐어요.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서로 자랑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네. 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 우리가 자초한 거야. 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지과 직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세 분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미경이 항의했습니다. 남편분이 횡령으로 구속되셨고 재산 은닉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 씨는 카드빚이 너무 많고 유리 씨는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청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윤이한테 너무했지? 한참 만에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혔잖아.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근데 서윤이는 그 가난을 이겨내고 성공했어. 유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덕에 편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서윤이 병원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때 자신들은 허세와 거짓으로 살아왔죠. 이제 어떻게 살지? 미경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세라가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유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핸드폰 뉴스에서 서윤 메디컬 케어 소식이 나왔어요. 김서윤 대표 어려운 가정 청소년 100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제공.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예정. 세 사람은 뉴스를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윤은 베풀며 살고 있는데 자신들은 빼앗기만 했으니까요. 서윤이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세 사람 모두 서윤을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병원 대회의실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표님, 기자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비서가 알려주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상에 오른 서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메디컬 케어 대표 김서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서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실패나 개인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에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서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사무, 병원 행정, 간병 보조 등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연결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생은 30명을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윤은 이준호 부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프로그램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직접 지원서를 검토했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이름 3개를 발견했습니다. 최미경, 오세라, 장유리. 서윤은 잠시 지원서를 내려다봤어요. 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업 실패, 이혼.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준호 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 세 분은? 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창회에서 대표님께 무례했던 분들 아닌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락시킬까요? 준호가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발하세요. 대표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들도 새로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교육이 시작되는 날, 미경, 세라,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교육장에 들어섰습니다.
30명의 교육생 중에서도 가장 초라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단에 서윤이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 직접 첫 강의를 한다는 건 몰랐거든요. 서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미경, 세라, 유리를 한 번씩 바라봤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미경이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돌아봤어요. 미경 씨, 세라 씨, 유리 씨. 오셨네요. 서윤이 담담하게 존대하며 말했습니다.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교육생과 대표의 관계였으니까요. 우리 정말 미안해. 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창회에서 와인 정말 잘못했어. 유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는 잊어. 여기서는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서윤의 말에 세 사람은 더욱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 흐느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미경, 세라, 유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젊은 교육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간절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서윤은 가끔 교육장을 둘러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허세를 부리던 그들이 이제는 소박한 옷을 입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료식 날이 되었어요. 30명 모두가 과정을 마쳤습니다. 서윤이 직접 수료증을 나눠주었어요. 최미경 씨, 미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에게 수료증을 받으며 미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세라 씨, 세라도 눈물을 흘리며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장유리 씨, 유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서윤아, 우리가 정말 나빴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서윤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료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경은 원무과에서, 세라는 총무과에서, 유리는 간호보조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지시받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미경은 원무과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업무 처리도 정확했어요. 한때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손했습니다. 세라는 총무과에서 꼼꼼함을 인정받았어요. 물품 관리와 비용 절감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허세와 낭비로 살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유리는 간호 보조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간호사들을 도왔어요.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환자들을 돌보며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병원을 순회하다가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서윤이 물었어요.
응, 서윤아. 아니, 대표님이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 것 같아. 세라가 말했어요.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보람된 줄 몰랐어. 유리가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영과 교만 대신 겸손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응원할게. 서윤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윤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런 기회를 주다니. 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유리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세 분이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라면서요? 서윤이 놀란 눈으로 딸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현정 이모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왜 도와주신 거예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승리야. 그들을 미워하며 살면 내 마음만 병들어. 차라리 용서하고 도우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남편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가난한 소녀였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와인을 쏟아 모욕받은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맞섰을까요? 아니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